사이다 무비튼. 아내가 임신을 했다. 하지만 그 방법이 상당히 엽기적이었다. 나는 딸이 있는 돌싱남으로 우리는 재혼 커플이다. 재혼한 지 어느덧 5년째. 2살이던 딸아이는 7살이 됐고 새엄마와의 관계도 좋았다. 전처는 불륜을 저지르더니 딸아이도 버리고 나가버렸다. 나는 하나뿐인 딸아이를 더 사랑하며 키우리라 다짐했고 아내와 재혼할 때도 우리 사이에 아이를 갖지 않는다는 게 전제 조건이었다. 그렇긴 하지만 사람 일은 모르는 거고 만약 아이가 생긴다면 그것 또한 받아들일 생각이었다. 물론 상황이 허락한다면 둘째 출산도 긍정적으로 얘기해봐야겠다고 생각했었고 하지만 그때까지는 항상 피임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임신을 했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그래, 피임이 100% 완벽한 건 아니니까 라고 생각했다. 그래도 분명히 확인하고 피임고를 썼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던 것 같은데 석연치 않은 생각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하지만 아내의 성격을 봐서는 절대 바람 피울 사람은 아니었고 솔직하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혼란을 얘기하자 아내가 엽기적인 사실을 털어놓았다. 쓰레기통에서 피임기구를 꺼내서 일종의 간이 인공수정을 했다나 뭐라나. 하지만 그렇게까지 아이를 원하는 아내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아내와 진지하게 아이 문제에 대해 얘기하지 못했던 내 잘못도 있었다. 아내는 울면서 미안하다고 했다. 이번 임신은 말하자면 셀프 인공수정인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면서 과연 그게 과학적으로 정말 가능한 걸까? 하는 의문도 생겼다. 아내에게 그걸 몇 번이나 했냐고 묻자 딱 한 번뿐이었다고 했다. 냉정하게 보면 그렇게 해서 임신이 됐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였다. 하지만 세상에는 그것보다 더 엽기적이고 믿기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임신한 여자들도 많이 있다고 하니 아주 우연히 기적이 일어났으려니 설마 불륜은 아닐 거라고 굳게 믿었다. 아내는 아이를 갖지 않겠다고 하고 결혼을 했지만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 아이가 간절해졌다. 이 말이 차마 안 나왔다는데 그럴수록 아이를 갖고 싶다는 욕망이 점점 더 커져서 그런 방법을 쓰게 됐다고 했다. 아내도 그런 방법이 성공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고 만에 하나 성공하더라도 피임이 실패한 거라고 적당히 넘길 생각이었다고 했다. 하지만 막상 진짜 임신을 하고 나니 나에 대한 죄책감이 들어서 힘들었다고 했다. 아내의 말을 들어보니 그 마음이 이해도 되고 그렇게 만든 데는 내 책임도 있다는 생각에 많이 미안했다. 더 이상은 아내에게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그저 축하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렇게 임신 생활이 시작됐다. 여전히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은 생각들이 있었지만 아내에게는 전혀 내색하지 않았다. 물론 나도 내 아이가 태어난다고 생각하니 기쁘고 기다려지는 것도 사실이었다. 하지만 임신하고 몇 달이 지나자 내가 과민한 건진 모르겠지만 아내가 딸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전과 같지 않은 게 마음에 걸렸다. 예를 들면 계속 누워있는 아내가 걱정돼서 딸아이가 옆에 가면 너 저리 안 가? 라고 소리 지르거나 음식을 가지고 가면 누가 너더러 그런 거 가져오랬어? 라면서 버럭 화를 내는 게 눈에 띄었다. 입덧을 하다 보니 호르몬 밸런스가 무너져서 그런가 싶었지만 나한테는 전혀 그런 기색이 없어서 더 신경이 쓰였다. 그리고 며칠 뒤 일이 늦게 끝나서 밤늦게 집에 가고 있었는데 딸아이가 혼자서 편의점에서 나오는 걸 봤다. 시간이 벌써 밤 9시나 됐는데 너무 놀란 나는 딸아이를 부르며 뛰어갔다. 은지야, 너 왜 여기 있어? 벌써 9시가 넘었는데. 엄마가 이거. 들어보니 아내가 두부를 먹고 싶다면서 밤 9시에 딸아이를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편의점에 심부름을 보낸 거였다. 어른이야 도보 10분 거리가 별거 아닌 거리이지만 겨우 7살밖에 안 된 여자아이를 정상적인 엄마라면 아무리 입덧 때문에 먹고 싶은 걸 참을 수 없다고 해도 절대 밤에 혼자 아이를 내보내진 않을 것이다. 나는 딸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갔고 아내와 싸움이 나지 않게 조심하면서 부탁인데 다음부턴 이런 심부름 시키지 마. 이렇게 늦은 시간에 혼자 내보냈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해. 그러자 아내는 입덧이 너무 심해서 미처 시간이 늦었다는 생각을 못했다고 했다. 물론 입덧이 심한 사람은 정말 심하게 한다고 들었고 내 여동생도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여서 최대한 이해를 해주는 방향으로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또 입덧이 끝나면 아내도 예전처럼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아내는 입덧이 끝나도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또 딸아이가 더 이상 아내 곁에 다가가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뭔가 있다는 생각에 아내가 검진을 간 사이 집안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다. 핸드폰으로 아무 때나 확인할 수 있게 해놨지만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내를 대했다. 그러다 내가 잔업 때문에 늦게 들어가게 된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하고 말았다. 아내가 딸아이에게 폭력을 가하는 장면이 확실하게 찍힌 것이다. 하던 일을 마치는 것도 뒤로 미루고 미친 듯이 집으로 달려갔다. 집에 도착해서 벌컥 문을 열고 들어가자 아내가 깜짝 놀랐다. 당신 왜 그렇게 헐레벌떡 뛰어들어와? 잘못하면 아내한테 손이 올라갈 것 같아서 몇 번이나 심호흡을 해야 했다. 그리고 딸아이에게 말을 걸었다. 은지야, 고모가 조금 있다가 너 데리러 올 거야. 먼저 현관에 나가서 기다려. 현진이 고모? 응, 네가 좋아하는 현진이 고모. 응. 딸아이가 나간 후 나는 아내를 향해서 당신 은지한테 무슨 짓 했어? 무슨 짓이라니? 뭐가? 무슨 의미인지 몰라서 물어? 은지 때린 거 비겁하게 내가 집에 없을 때 골라서. 당신 언제부터 애 때리기 시작했어? 그러자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당신 그거 어떻게 알았어? 집에 감시 카메라 설치했어. 밤 9시에 어린애 혼자 밖에 내보내는 여자한테 내가 애를 믿고 맡길 수 있겠어? 그것도 그렇고 요즘 은지가 당신 피하는 것도 이상했고. 너무해. 어떻게 감시를 해? 내가 너무한 거면 넌 뭔데? 은지를 학대하고 괴롭힌 건 뭐가 되냐고? 조금 있으면 나와 당신 사이에 아이가 태어난다고. 난 이제 은지 필요 없어. 은지 지 엄마한테 보내면 되잖아. 그 순간 내 안에 중요했던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다. 처음 아이를 갖지 말기로 했던 약속은 셀프 인공수정으로 깨고 이제는 은지를 전처한테 보내라고 하고 있다. 전처를 버린 게 아니라 내가 버려진 거라고 이미 다 말했는데. 더 이상 같이 있기 힘들어진 나는 그대로 집에서 뛰쳐나왔다. 그러고 나서 여동생한테 미안하지만 당분간 딸아이를 맡아달라고 부탁했다. 미안해, 너도 바쁜데. 그런 말이 어딨어. 은지는 언제든지 환영이니까 아무 때나 말만 해. 서영이랑 은지도 나이가 비슷해서 잘 놀아. 지금도 둘이서 목욕해. 은지한테 더 이상 힘든 일 만들고 싶지 않아. 부탁 좀 할게. 아무 걱정하지 마. 그 후 더 이상 아내와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집에서 나와서 이혼 준비를 시작했는데 불현듯 딸아이를 임신했을 때 동생한테 들었던 말이 생각났다. 오빠 어렸을 때 볼거리 심하게 앓았는데 용케 아이가 생겼네? 그거 심하게 앓으면 임신하기 어렵다고 하잖아. 그 얘기가 떠오르자 마음 한편에 꺼림칙했던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싶었고 병원으로 향했다. 검사 결과 의사 소견은 현재 내 몸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을 거라고 했다. 전처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다고 하자 그때는 젊었으니까 그 힘으로 가능했을 수도 있었겠죠. 그것도 일종의 기적이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현재 상태로는 라고 하면서 복잡한 얼굴을 냈다. 그 순간 아내에게 속았구나 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다. 그때는 그럴싸하게 들렸지만 결국 자기 변명을 위해 꾸민 얘기였고 다른 남자의 아이가 분명했다. 내가 집을 나온 후 아내는 수도 없이 전화를 걸었고 음성을 남겼다. 이 아이는 어쩔 거야? 이 아이도 당신 애잖아. 왜 차별하는 건데? 언제까지 안 들어오고 버틸 거야? 대강 이런 내용들이 음성에 남아있었다. 변호사와 상담 후 누구 아이인지 분명히 하기 위해서 아이가 태어나면 DNA 검사를 할 것과 불륜이 확실하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거고 무조건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그러자 불륜이 들통났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는지 아니야 그런 거. 나 당신 배신한 적 없어. 예전에 알고 지내던 친구랑 술 기운에 그만. 실수야 실수. 라고 전화에 대고 말했기 때문에 그걸 확실한 불륜 증거로 삼아서 이혼했다. 물론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아내는 출산이 내일 모레인 사람을 거리로 내쫓겠다는 거야? 당신 이런 인간이었어? 라고 분통을 터뜨렸지만 본인이 한 짓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으면 싶다. 엉터리 소설을 지어내서 불륜으로 생긴 다른 남자애를 나한테 키우라고 할 작정이었으면서 말이다. 얼마 후 나와 아내는 이혼에 합의했다. 사실 아내의 부모님과 만나본 적이 없이 재혼을 했는데 변호사를 통해서 그쪽으로도 연락이 갔고
놀란 두 분이 한 걸음에 달려오셨다. 그리고 딸 자식이 그만 염치 없는 짓을 저질러서 정말 미안합니다. 라면서 아내를 대신해서 나한테 위자료를 지급하셨다. 아내의 친구이자 아이의 친아버지도 찾아내서 위자료를 청구했다. 아내는 자기 계획이 모두 틀어지자 오늘 내일 하는 몸으로 미친 듯이 화를 냈지만 부모님한테 이끌려 시야에서 깨끗하게 사라졌다. 그 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출산 후 아이는 부모님이 돌보고 전 아내는 위자료를 친정 부모님께 갚기 위해서 아침부터 밤까지 열심히 돈을 벌고 있다고 한다. 나는 다시 딸아이와 둘만의 생활로 돌아왔다. 딸아이에게 한 번, 두 번 아픈 경험만 하게 해서 너무 미안했다. 아빠, 우리 둘이 사이좋게 지내자. 그 말에 울컥했고 큰 용기를 얻은 듯했다. 어린 딸아이가 오히려 나한테 우리 둘이서도 잘 살 수 있어 라고 내 어깨를 토닥토닥 두드려주는 듯한 기분이었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